어떻게 좀 앞에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좀 보시면서 음독 좀 하셨습니까? 저 혼자만 한 건 아닌 걸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보시면 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 11조 들어갈 건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3자 지불 보장 방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하나 빼고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곤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몰라요 그러기 없기. 여기는 누구 있었어요? 요양기관. 여기는 보험자인 공단. 여기는 심평원. 기억나시죠? 여기는 가입자. 맞죠? 피보험자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와 거의 유사한데 요양기관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제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뭐라고 쓰면 돼요? 보장기관.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 요거죠, 요거. 그렇죠? 여긴 누구라고 써야 돼요? 의료급여 대상자. 대답 잘하는 학생들은 복 받을 거예요. 여기는 심평원이잖아요. 근데 심평원 대신 여기다 뭐 쓰냐면 급여 비용 심사기관. 급여 비용 심사기관. 글씨도 길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냅니까? 보험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급여료요? 아니요. 아예 안 내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내는 거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 별표 칠까 또? 내는 거 없이 받기만 해요. 서포트. 자, 그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의료 서비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에게 무엇을 냅니까? 본인 부담금 내요. 원래는 대부분 내지 않는데 이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급여 비용 부담이라 그대로 쓸게요. 책대로 급여 비용 부담을 내긴 내요. 일부 뭐 노인 같은 경우는 뭐 얼마를 넘게 되면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뭐 1,500원까지 뭐 그런 게 종류가 있는데 급여 비용 부담이 만약에 발생하면 된다. 그 의료 급여 기관은 보장 기관에게 청구를 하되 어디를 통해서 급여 비용 심사 기관에게 의료 급여 심사 청구를 한다. 급여 비용 심사 기관은 의료 급여 기관과 보장 기관에게 동시에 각각 통지, 결과 통보를 한다. 보장 기관은 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급여 기관에게 지급을 한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보장 기관은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 의료 급여를 해준 것과 같다. 똑같아요. 여기 단지 요거만 없다는 거죠. 뭔가 내지 않는데 받기만 한다는. 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이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보장기관이라고 지정을 받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많겠죠? 근데 이런 일까지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예탁을 해버려요. 이런 업무를 누구한테? 공단한테.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이 업무를 예탁해요. 그래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장기관인 것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진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관련이 깊게 있죠. 그러면 급여 비용 심사기관이 어딜까요? 심평원이에요. 정확하게는 심평원이라고 할 수 없고 심평원한테 예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거죠. 비용을 좀 주고 급여 비용 심사기관이라고 명칭은 붙여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것을 명칭을 붙이고 위임을 하느냐? 심평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일반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요양기관도 되고 의료급여기관도 돼요.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이기도 하지만은 급여비용 심사기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상자가 다르니까. 공단은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도 하는데 보장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장기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라고도 해요. 그쵸? 와 이거 참 몸뚱이는 하는데 하는 일은 뭐 몇 가지가 된다는. 그래서 이것이 제 11조 급여비용 청구와 지급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긴 하는 건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의 신청.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또 불복한다. 그러면은 행정소송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루트는 똑같아요. 자, 제 11조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기타적인 거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좀 중요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조 요양비 있죠. 요양비가 하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현금급여이면서 법정급여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요양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을 급여를 해준다. 어떻게? 현금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해준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기를 낳거나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정확하게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분만했다. 그러면은 의료급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님이 분만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인 부담금을 100% 다 받고 그 영수증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현금으로 준다. 그 얘기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양비가 지금 똑같이 있고요. 제 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이제 보조기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내가 필요한 뭐 이렇게 의족을 끼운다든지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스쿠터 그런 종류 관련된 것을 어떻게 조금 처방을 받아서 내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처방 받은 대로 의료 서비스 뭐죠? 그 받는 거 있어요. 하는 곳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현금 급여를 받는 제도.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 제 14조. 건강검진? 마찬가지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급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의료급여의 제한이라든지 15조. 일부러 하는 경우는 누가 급여를 해줍니까? 응? 제가 뭐 대표적인 예문으로 뭐 주먹으로 뭐예요? 전화기 박스 막 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자해를 했다거나, 그렇죠? 술 먹어도 이거 소용 없습니다. 술 먹고 막 머리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넘어지는 거 말고 일부러 뭘 했다거나 이건 해서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를 해줄 수 없다. 의료급여의 중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7조에. 이건 뭐냐면은 더 이상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거부한 경우에는 또 안 해줍니다. 뭐가 아쉬워서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요 의료급여 대상자지만 의료급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일반비로 다 낸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상권.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좀 하다가 좀 했는데, 구상권은 이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디였을까? 응급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응급. 그러면은 진료 내역에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해자가 나를 피해를 줘갖고 피해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당연히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 도망가 버리니까 일단은 건강보험을 다 해주고, 건강보험을 해준 공단 측에서는 이 가해자로부터 전부 다 받아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어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공단이 아니라 누가 해줍니까? 시군구가 의료급여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인 보장기관이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의료비 전체를. 그것이 뭐냐? 구상권. 어렵지 않죠? 구상권이에요. 이걸 보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구상권은 계속 혜택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7조 한번 볼게요. 예탁. 이건 뭐냐면 보세요. 27조 제1항 급여 비용의 지급 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추정 비용을 급여 비용 지급 기관에게 예탁해야 된다. 급여 비용 심사 여기죠, 요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 비용 심사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당장 남아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재정을 세금으로 꾸려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언제든 지급해줄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탁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충분하게 예탁을 해놓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아마도 의료급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있네요. 제30조 이의 신청 수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 비용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있죠. 뭐 의료급여 대상자가 내가 무슨 1종이냐 2종이냐 뭔가 잘못됐다. 또는 의료급여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에 낸 액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뭐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의료급여기관도 의료급여 심사기관에서 나타낸 결과 통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한테 의견 있으면 이의 신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심판청구 30조의 2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거든요. 심판청구 소멸시효 없네. 넘어갈게. 없나 보죠 뭐. 행정소송이 아니라 심판청구예요. 심판청구. 죄송합니다. 이의 신청하고 청구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심판 청구를 한다.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를 좀 잘못 썼는데 이해하신 거라고 제가 믿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벌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써놨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촬영 2번 찍었는데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했으니까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90% 이상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